다지하오. 안녕하세요. 오늘 5월달 시험은 5급 듣기로 준비를 했는데 같이 한번 쭉 읽어보면서 문제도 풀고 시험에 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장소 관련 문제를 할 거예요. 자, 시험이란 건 여러분 나오는 단어가 정해져 있어요. 특히나 최신 경향 문제에서 추가되는 문제만 여러분들이 파악하신다면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 한번 가볼게요. 최신 경향을 준비해봤어요. 2017년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첫 번째 보겠습니다.柜台.柜台는 뭐냐면 계산대, 그 다음에 은행 창구를 말해요. 그래서 이번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 인항이 답이었고요. 이 관련어로柜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自动取款机, 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손으로 쓰는 게 뭐죠? 手机. 그러면 기계는 지가 들어간다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앞에 것도 유추해보면 自动取款. 관이 뭐예요, 여러분? 돈으로 말하죠? 그러면 자동으로 뽑는 기계를 뭐란다? 출입금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가볼게요. 지행타이는 뭐냐면 데스크를 말해요. 데스크는 뭐 하니까요? 위딩, 예약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퇴실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위딩, 위에서 뭐냐면 미리 예자예요. 미리 예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호텔에 뭐가 있냐면家庭房, 어떤 류의 방이냐면 패밀리룸을 말해요. 그럼 이제 예약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뭘 보여달라 할까요? 여권이나 내지는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보여주세요. 出示. 어떤 것을 身份证,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등록하다는 뭐다? 登记, 등록하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4급 단어에서 집을 뭐라고 할까요? 房子라고 하죠. 너무너무 쉬워요. 5급에서 뭐가 나오냐면 公寓. 아파트를 뭐라고 했는다? 시작. 公寓. 그렇죠? 그러면 아파트를 살 때 누가 필요하냐면房东, 집주인이 있죠. 그러면 집주인과 나를 연결해주는 중介, 중간자, 부동산 중개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쭈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주고 빌리는 것을 쭈라고 해요. 예를 들어보면 돈을 주고 타는 차를 뭐라고 해요? 그죠? 쭈주처라고 해서 택시를 말하죠. 그러면 세를 주다네 쭈추취라고 해서 관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흔히 보는 게 뭐냐면飞机, 그 다음에 火车,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추루처, 아니면 地铁. 이런 건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너무 식상해요. 5급에 새로 나온 단어 高铁. 高铁A는 뭐냐? 고속철도로 되겠죠? 고속철도 가격이 올랐다라는 것은 价格上涨了. 아, 그러면 운송비, 차비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원가도 오르겠죠. 그래서 연관어가 뭐가 나오냐면 成本. 자, 成本은 뭐냐? 원가를 말해요. 그래서 成本也要增加了. 원가 또한 올랐어 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 쓰기 배열하기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海关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관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税关이라고 지어서 생각하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뭐가 나온다? 海关이 돼요. 세관을 뭐라 한다? 시작. 海关이라고 해요. 연관어가 뭘까요? 당연히 이거죠. 세관에서 뭐 할까요? 검사하죠. 그래서 检查. 그럼 검사를 엄격하게 하다라는 게 뭐다? 严格. 그래서 检查严格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요새 우리 택배 많이 이용하죠.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신 받아주는 곳을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快递代收点. 매수는 뭐예요? 대신해서 받아주는, 택배를 대신해서 받아주는 곳이 되겠습니다. 오, 신기하죠? 다시 한번 시작. 快递代收点.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걸까요? 그죠? 无法. 이게 뭐예요? 방법이었어. 无法. 그 다음에 接受. 자, 接受는 뭐다? 받다죠. 그러면 无法接受报果. 자, 소포를 받을 방법이 없을 때는 뭐다? 여기다 맡겨두면 찾아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최근 기출 경향을 한번 쭉 봤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A, B, C, D 주어져 있습니다. 자, 듣기를 할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A, B, C, D를 내가 발음할 수 있는지. 발음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소리를 안다라는 것이겠죠. 발음 한번 해볼게요. A에서는 중지에. 같이 읽었었어요. 한 번 더 시작. 중지에. 발음을 내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前台. 두 번째 前台. 세 번째는 高速公路上. 한 번 더 시작. 高速公路上. D번 한번 가볼게요. 자, 이런 걸 리듬 타서 보호관. 한 번 더 시작. 보호관이라고 합니다. 자, 내용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연관어를 듣고 여러분이 답을 체크하시면 돼요.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1번. 到下一个服务区换我开车吧。没关系，
我一点儿都不累。你已经连续开了3个小时，疲劳驾驶很危险。好吧，那咱俩轮流开吧。问，他们现在最可能在什么地方？ 자, 들으셨나요?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꾸 눈 감고 문제를 들어요. 그러면 안 되고 보기를 계속 응시한 다음에 연관 단어가 나오면 바로 체크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시죠? 제가 어떤 거 들었냐면 카인츠가 나왔어요. 그러면 차에 관련된 용어는 시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어떻게 푸는지 아는 학생과 모르는 학생들은 굉장히 천지 차이예요. 아는 학생들은 보기를 보면서 빨리 찍어내고 모르는 학생들은 계속 눈 감고 드러내고 그렇죠? 그럼 뭐다 빨리 찍고 밑에 걸 준비할 수 있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듣기 대본 같이 볼게요. 자, 남자가 말하죠. 到下一个服务区. 자, 여러분服务는 뭐예요? 서비스. 그러면 서비스 하시는 분은服务员. 그러면 서비스하는 곳은 휴게소가 되겠죠.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 거기 휴게소 다음에 가면 换我开车吧. 나랑 바꿔서 운전하자. 다시 한번 소리 내면서 到下一个服务区换我开车吧. 여자가 말하죠. 아, 괜찮아. 매关系.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러분 불레이가 뭐예요? 힘들지 않아. 근데 강조할 거예요. 一点都不累. 뭘까요? 조금도 힘들지 않아. 그래서 남자가 말하죠. 걱정하고 있는 거야. 你已经连续开了3个小时. 야, 너는 3시간 동안 운전했잖아. 너무 피곤하지 않아? 그래서 말하기를 疲劳驾驶很危险. 피로 운전, 즉 뭘까요? 졸음 운전하면 너무 위험해 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疲劳驾驶很危险. 여주가 말하죠. 알겠어. 好吧. 그걸 뭐라고 한다? 那咱俩轮流开吧.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언제 나오냐면 배열하게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르리오는 뭐냐면 동사예요. 교대로 하다. 동사인데 동사를 받을 수 있는 동사예요. 르거죠. 동사인데 동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청소하다는 뭐예요? 다사. 그럼 교대로 청소하다 뭘까요? 시작. 르리오 다사. 나쁘지 않죠. 한 번 더 시작. 르리오 다사. 그러면 추가 근무하는 게 뭐였어요? 야근하는 거 지하가 되고요. 그래서 지하반이 야근하다. 괜찮죠? 그러면 교대로 야근하다를 뭐라 한다? 시작. 르리오 지하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 예문으로 외우셔야 돼요. 다시 한번 교대로 운전하다 르리오 카이바. 한 번 더 시작. 르리오 카이바. 아니면 교대로 야근하자를 뭐라 한다? 시작. 르리오 지하반. 한 번 더 시작. 르리오 지하반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두 번째 가볼까요? 두 번째는 건강 관련이에요.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렵게 생겼어요. 학생들이 발음을 몰라. 그래서 그대로 들려줘도 학생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건강 관련인데 바꿔 얘기하면 발음만 알면 풀어낼 수 있다. 아주 간단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가볼게요. 와, 제가 보통 건 안 써놨죠? 예를 들면 감마오 이런 거 안 써놨어요. CC에. 그럼 같이 한번 가볼게요. 피부는 피부. 누가 들어도 피부야. 피부. 그쵸? 그 다음에 파양. 자, 여러분 양이 뭐냐면 근질근질하다예요. 양양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피부 파양. 그 다음에 어떤 것도 나오냐면 비지헌양. 그럼 비지는 뭐예요? 코니까 비지헌양이 무엇입니까? 코가 근질근질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발음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근질근질하다. 양. 좋았어요? 두 번째 민간. 이거는 뜻을 몰라도 민감만 들어도 알겠어. 민감하다죠. 피부가 민감하다네. 피부 민간. 한 번 더 시작. 피부 민간. 같이 발음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할게요. 와,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자, 일단은 꾸어미인이 뭐냐면 과민 반응 알러지를 말해요. 꾸어가 들어간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뭐냐면 어떤 정상적인 궤도에서 넘어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치라는 기간이 있죠. 그러면 꾸어 치일라. 이거 뭐예요? 유통기한이 넘어섰다. 기한이 넘어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나 상태에서 넘어갔어. 과민 반응, 알러지를 뭐라는데 시작. 꾸밀라. 발음하면서 시작. 꾸밀라. 좋았어요? 그 다음에 와, 이거는 어려워요. 근데 빠져나갈 구멍은 있어요. 샹의 동그라미 할게요. 이 단어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낼 수 있어. 샹이 뭐냐면 다치, 상자예요. 그래서 4급에서 배웠던 게 뭐냐면 마음이 다치다를 뭐라 한다? 상신. 속상해. 상신. 很伤心. 그 속상해하지만 비상신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샹이 있으면
아, 다쳤다구나 라고 유추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단어를 외우고 가겠어요. 그렇죠? 자, 이럴 때는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뭐다? 이건 다쳤다라는 뜻이겠구나 라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디테일하게 한번 가볼게요. 탕샹러. 탕이 뭘까요, 여러분? 뜨겁다죠. 뜨겁다. 밑에 뭐가 있어요? 불화변이 있잖아요. 그러면 탕샹러는 화상을 입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라는 뭐냐면 땡기다야. 그래서 찢어지다 랄 때 라샹러. 근육이 찢어지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니우. 같이 한번 시작. 니우. 이건 접질르다예요. 예를 들면 뭐 발목이 접질르다, 손목이 접질르다 이럴 때 있잖아요. 어쨌든 니우샹러. 다치는 종류. 나쁘지 않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발음을 같이 읽어야 돼. 자, 읽어볼게요. 이 지로우는 뭐냐면 근육. 그 다음에 수완통. 수완통. 수완이 뭐냐면 시다죠. 맛이 시다. 허리가 시큼하다. 그러면 통이 뭐냐면 아프다예요. 그래서 지로의 수완통. 말로 꺼내면서 시작. 지로의 수완통. 한번 더 시작. 지로의 수완통. 야, 이것도 많이 나오죠. 야오 수완 빼이통. 이거 많이 써요. 야오 수완이 뭐냐면 야오는 허리를 말해. 허리. 그러면 허리가 시큰시큰하고 빼이통. 등이 아프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 더 집중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야오 수완 빼이통. 한 번 더 시작. 야오 수완 빼이통.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단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전혀 어렵게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야오수한 빼이통이라고 내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걸 모르니까 답을 못 찾아내요. 그래서 바로 들리면 체크하시면 되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경향을 한번 따져볼게요. 피부가 간지럽다. 피부파양. 피부파양. 소리 내면서. 그 다음에 비즈흔양. 비즈흔양. 두 번째, 피부민간. 피부민간. 그 다음에 알러지 반응이 뭐다? 시작. 꾸어밀러. 하도 시작. 꾸어밀러. 그 다음에 화성입다. 어쨌든 뭐예요? 시작. 탕샹러. 상해서 다치다. 그 다음에 근육이 찢어지는 것은 라샹러. 그 다음에 접질리는 것은 니우샹러. 그 다음에 같이 할게요. 자, 근육이 시큼시큼하고 아프다. 뭐라 한다? 시작. 지로이 수완통. 허리가 아프고 등이 아픈 것을 뭐라 한다? 시작. 야수완 빼이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한번 가볼게요. 많이 배웠던 게 나왔어요, 앞에서. 자, 끄보는 뭐냐면 팔이에요.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사실 팔을 쓰시오라는 문제 유형은 없잖아요. 눈으로 외우세요, 눈으로, 발음으로. 자, 그래서 끄보 리우샹러. 한 번 더 시작. 끄보 리우샹러. 발음하면서. 그 다음에 비는 비즈흔양. 한 번 더 비즈흔양. 그 다음에 시. 과민 반응 알러지는 뭐다? 시작. 꾸어밀러. 한 번 더 시작. 꾸어밀러. 좋아요. 그 다음에 D 갈게요. 자, 근육이 시큰시큰하고 아파요. 지로이酸痛. 한 번 더 시작. 지로이酸痛이 되겠죠. 자, 그러면 들어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귀 쫑긋 하시고요. 들어볼게요. 你怎么看起来无精打采的？我昨天吃海鲜过敏了，一直拉肚子。那你赶快跟上司请假去医院吧。我已经吃了药，一会儿就会好吧。问，男的怎么了？ 자, 찾으셨나요? 저는 딱 들렸는데 들리는 순간 찍고요. 뒤에 건 안 들어요. 자, 뭐가 들렸어요? 꾸밀러. 괜찮죠? 그러니까 내용을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 것에 있어서는. 자, 어떤 내용이 되는지 한번 가볼게요. 자, 여자가 말하죠. 너 왜 보니까 기운이 없는 모양이야. 말하면서 약간 이즈뭐 너 왜看起来无精打采的. 여러분 이런 거 사자성어잖아요. 이런 거 알고 외워서 중작했으면 점수 잘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문장을 외울 때는요. 이거 외워야 돼 이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외우면 다른 사람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지라는 마음 상태가 되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너 왜 보니까 안색이 안 좋아. 예를 들면 뭐 기력이 없어. 이거 볼게요. 시작. 你怎么看起来无精打采的? 남자가 말하죠. 저도 이런 적이 있는데 해물을 먹고 굉장히 탈이 난 적이 있어요. 기가 빠지죠. 그래서 我昨天吃海鲜过敏了. 저 해물 먹었는데요. 알러지 반응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뭐냐면 一直拉肚子. 계속 설사한대요. 어쩌면 이 이즈는 느낌이 이즈 느낌 살까요, 그죠? 계속 설사를 했대요. 그래서 말하기를 그럼 너 빨리 상사한테 가서 휴가 내서 병원 가봐. 자, 말처럼 열심히 읽어볼까요? 시작. 那你赶快跟上司请假去医院吧. 병원 가봐. 그랬더니 나 이미 약은 먹었어. 我已经吃了药.
그 다음에 一会儿就会好吧. 회의는 할 것이다 뜻이죠. 그래서 좋아질 거야, 会好吧 라고 끝내고 있어요. 같이 한번 할게요. 나중에 좀 좋아지겠지. 一会儿就会好吧. 어쨌든 뒤에 거 몰라도 꾸우면 들렸다. 답은 그래서 보였다. 쉬었다.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같이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 시간 표현입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데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놓치고요. 그리고 알고 있으면서 틀리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발견되는 곳이 바로 시간 표현이에요. 되도록 나오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유엔딴이 뭐예요? 설날이죠? 발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설날이 어떤 뜻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유엔딴 나오면 유엔딴을 찍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발음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발음을 알고 있어야죠. 다시 한번 시작. 유엔딴. 그 다음에 내려갈게요. 국경절이 뭐냐면 구칭지에. 한 번 더 시작. 구칭지에. 발음하면서 시작. 구칭지에. 좋아요. 그 다음 5급에서 많이 나오죠. 유에추. 추는 뭐냐면 처음 초자. 그 월초를 뭐란다. 시작. 유에추. 그 다음에 중순. 중순. 한 번 더 시작. 중순. 중순. 그 다음에 월말은 월말 느낌이 나요. 이 말투가 유에디이 꺼져버려요. 한 번 더 시작. 유에디이 월말이 되겠죠? 좋아요. 그 다음에 시험에서 나오는 건 바로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요일을 말할 때 우리는 싱치라고 배워왔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여러분 2개 더 써요. 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바이도 쓰고요. 그래서 자기 기호에 따라서 선호도에 따라서 쓰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쪼를 좋아해요. 왜냐면 간단하거든요. 월요일엔 쪼2, 그 다음에 화요일엔 쪼2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다음 주 월요일 아주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걸 못 찾아내. 만약에 A에서 시아 싱치 2라고 나왔어. 근데 듣기에서는 시아 쪼2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 보기에서 시아 쪼2 나왔어. 근데 듣기에서는 시아 리바이 2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 봐서 해석이 돼 라고 해서 써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드러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많이 읽고 많이 써봐야 돼요. 자기 실력을 믿지 말고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읽어보셔야 돼요. 하나만 더 할게요. 저는 이게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만약에 이번 주가 쯔라고 해봐요. 쯔는 이번 주. 그러면 달력에서 봤을 때 저번 주는 위에 있죠. 위에 있어요. 그럼 뭐 날상. 다음 주는 달력에서 밑에 있어요. 시아. 그래서 모든 기준이 쯔. 저번 상. 밑에 시아. 그래서 이번에 뭐라고 하냐면 쯔치. 저번에 상치. 다음번에 시아치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어렵진 않죠? 저는 이게 되게 헷갈렸거든요. 달력을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다음 주 요일은 뭐다? 시아 싱치 2. 그 다음 두 번째 시아 주 2. 마지막에 시아 리바이 2가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자, A부터 할게요. 今年年末. 한 번 더 소리 내면서 시작. 今年年末. 그 다음에 B는 뭐냐면 4月中旬. 한 번 더 시작. 4月中旬. 발음하면서 들으면서. 그 다음에 C는 元旦. 한 번 더 시작. 元旦. 중국어는 리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2성, 4성이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元旦 이렇게 리듬으로 공부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国庆节. 리듬 탈 수 있나요? 시작. 国庆节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한번 들어보고 마지막 문제 체크할게요. 들어볼게요. 3번. 这条地铁修好以后，我从家到学校的往返时间就缩短了45分钟。对呀，自从今年国庆节修好以后，我也节省了很多时间。问：那条地铁是从什么时候开始投入使用的？ 마지막 문제 잘 들으셨어요? 들렸던 게 딱 하나 있었는데 뭐가 있을까요? 国庆节. 그쵸? 뭐 내용이 되게 멋있는 거 많이 나왔는데 그거 안 들어도 돼요. 답은 일단 뭐예요? 国庆节. 그래서 시험은 여러분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거 듣기 대본 보기 전에 정리할 거는 듣기를 풀 때 자세는 뭐예요? ABC를 빨리 파악한 다음에 내가 발음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한국어로 적어놔요. 발음을. 그 다음에 들리는 대로 찍어주세요. 그러면 합격은 할 수 있어요. 꼭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내용 좀 볼게요. 这条地铁修好以后, 이 지하철 수리 잘 된 이후에 我从家到学校的往返时间. 이거 어쨌든 뭐예요? 시간이죠. 어쨌든 집에서부터 학교까지의 왕복 시간은 就缩短了. 단축되었습니다.
얼마에 45分钟? 45분 동안이요. 응, 좋겠다, 그죠? 여자가 말하죠. 그래, 맞아. 对呀, 맞아. 그래서 自从 언제부터 今年国庆节休好以后 국경절에 이번 연도 국경절에 잘수리가 된 이후에 我也节省了很多时间. 나 또한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어. 그래서 드렸던 게 국경절이니까 답은 뭐 D가 되겠죠? 여기까지 마무리.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까지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될까요? 우리 공부했던 듣기 대본, 스크립트 있잖아요. 들으시면서 따라 읽으시면서 워밍업을 좀 해주세요. 준비 운동 있죠? 그래서 입이랑 귀랑 트여서 여러분들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감을 기르는 거예요. 괜찮죠? 자, 듣기를 볼 때 어떻게 한다? 보기를 보면서 끝까지 들리는 거 찾아내야 돼요. 그 들리는 것에 집중하시면 돼요. 집중.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차피 지나간 문제는 지나간 거니까 지난 거 버리고 다음 거에 집중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끝까지 한 문제 한 문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마음 태도가 제일 중요해요. 자, 이번 5월달 시험도 잘 보시고요. 다음 달에 또 같이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大家辛苦了。